기초선거 무공천 논란, 이게 이제 신당이 잘 굴러가느냐 여부에 변수의 하나로 작용은 하겠죠? 네네. 근데 지금 우리 김 후보께서는 네. 기초선거 그대로 무공천 약속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아마 결국은 이제 수도권 일부에 우리 후보, 야권 후보가 난리 바른 데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예상이 되죠. 그러나 이 양당이 지금 합당한 논거가 바로 이 기초 정당 공천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근거해서 합당이 됐잖아요. 예. 가장 큰 약속의 근거조차도 만약에 유불리 때문에 뒤집으면 저희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신뢰받기 어렵다는 취지고, 아니, 지금에도 분명히 이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소위 우리 지지자들이나 혹은 야권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가장 우리한테 적합한 후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광고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선거 과정에 들어가면요, 지금은 국민들이 참고 계시는데 아마 기호 1번 달았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동공천이나 줄서기의 징표가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또 야당은 어떻게 그렇게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거고요. 그래서 안철수 당시 후보가 약속한 거고 문재인 후보가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 국가 지도자들의 약속이 이렇게 뭐 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이 계속해서 정말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몇 년째 정당 공천 하지 말자고 요구해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와서 수도권 해보니까 불리하니까 다시 기호 2번 달라 그러면 그건 달콤한 기득권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가 자꾸 이제 논란이 되는데요. 이제 공약을 한 게 사실이죠. 근데 그동안 엄청난 노력을 하고 검증을 하고 과연 이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헌법학자들, 전문가들이 이거는 위헌적인 사항이다라는 진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이렇게 무공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거거든요. 새누리당만의 주장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심상정 의원 같은 정의당의 대표도 기초 선거를 왜 무공천을 하느냐, 공천을 해야 맞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게 보수당인 새누리당의 주장만은 아니에요. 진보당인 심상정 대표조차도 이거는 공천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천 안 하는 건 이건 위헌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수석,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조건 대통령이 약속을 어겼다, 어겼으니까 나쁘다, 이런 식으로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요, 이거는 지고지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많은 국민이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이 권한을 가지고 소위 줄세우기를 하고 말하자면 거의 지방자치를 거의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장 국민이 분노하는 거는 21세기에 지금 매관매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방식에서 탈피한 겁니다. 새누리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위원장이 찍는 그 결정을 하는 공천합니까? 상향식 공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자, 여기서 미국식 프라이버를 하고 상향식 공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제 이야기를 저는 아직 잘 못 들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진 과정에 있죠. 적어도 이 문제가 이 정도 되려면 다음에 이 문제는 결과를 지켜보신 그러면 박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셔야 정확하게 됩니다. 국민들한테 이건 사과해 주셔야죠.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야당도 이 약속에 대해서 좀 대국적 차원에서 해달라고 이러셨는데 약속을 이제 얘기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지금 저도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새 정치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3지대 서신당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정당, 기존의 새누리당,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면서 지역주의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을 파기한 거는 안희정 의원 본인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득권 속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신당을 만들어서 지방선거에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약속도 결국 헌신짝처럼 내버린 거 아닙니까? 이 약속을 얘기를 하자면 저도 할 말이 많고요. 우리 그래서 정수석께서도 선거가 한 거다. 안희정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머리에 지금 안희정 지사가 우리 안희정 지사가 머리에 아주 뱀을 모시는 것 같은데. 예. 안철수 의원을 안희정 선거를 하는 저도 뭐 충분히 그 심정 이해를 다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 가지고 한번 여야가 풀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들하고 한번 회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독일 갔다 오시면서. 근데 좋은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새정치연합인가요?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지금
맞다. 이거는 새누리당이 지금 상향식 공천을 하고 또 심상정 의원이 공천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듯이 우리만 무공천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것은 다시 공천을 해야 맞다라는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스스로 말이죠. 우리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공천을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저는 제가 그렇게 남의 집에 뭐 콩나라 감나라 얘기할 줄 아니고요.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공천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주장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부 결론부터 조율을 끝낸 다음에 뭐 다른 사람이 상관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의원의 진짜 입장이 뭔가요? 이게 가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저도 좀 약간 헷갈리는데. 당신께서 후보로서 약속했는데 예. 그걸 번복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당내 이제 많은 우리 출마자들이 탈당을 해야 한다. 또 이렇게 되면 전패할지 모른다는 위기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누군가는 이야기를 풀어야 될 텐데 그나마 당사자인 문재인 후보가 좀 풀어주세요라고 아마 요청했을 거고 그 때문에 아마 이분도 한번 검토할 여지는 없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정수석이나 저나 참 비교적 우리 정치권 내에서는 점잖은 저희들조차도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울 수밖에 싸울 없을 필요가 정도로 없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싸울 생각합니다. 필요가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사실은 조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뭐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독일에서 돌아오시면 이 남북 문제나 통일 문제에 관한 또 중요한 발언도 하신다니까 그것도 설명할 겸 하실 때 그 여야 영수회담에서 이 문제에 관한 좀 해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